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디자인 플랜에 값을 입력했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던 정보를 출력하는 리절트 플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번에 작업을 했던 부분 일부를 조금 수정하는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플랜에 가서 음,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의 이름 중에 클래스라는 이름을 넣었는데 이게 예약어로 사용되는 이름이라 클래스 네임으로 바꾸겠습니다. 포스트 값은 클래스 네임으로 그때 바꿨었는데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름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스 네임으로 좀 바꿔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php my admin으로 수정을 하시면 좀 편한데요. 여기에서도 요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래스 네임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리절트 플랜은 이제 결과 화면입니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학습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결과 화면에 어떻게 만들 거냐면 여기 위에 부분에 이제 셀렉트 창을 하나 넣을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학습 계획서의 리스트를 셀렉트 창으로 확인하고 선택을 했을 때 해당하는 학습 계획서를 이곳에 출력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해볼게요. 먼저 여기에서도 데이터베이스를 호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 이제 커넥트 해가지고 MySQLi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디자인 플랜에서도 사용되고 리절트 플랜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각각의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여기에다가 복사를 해서 어, 여기에도 이제 입력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같은 코드를 굳이 계속 반복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만약에 뭐 패스워드가 바뀐다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정보가 바뀐다고 하면은 페이지마다 돌아다니면서 다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번거로움을 좀 최소화하고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어, 파일 하나를 만들어서 호출하는 방식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어, 저는 이제 오늘 좀 그냥 간단하게 하고 싶어서 그냥 인덱스 파일에서 호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겠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모든 파일은 여기에서 아, 여기에서 호출되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여기 부분이 바뀌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다 index.php 파일이 실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페이지에서 저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 코드가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를 계속해서 호출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인덱스 파일에다가 이 부분을 넣어 주시고 여기에서는 이제 얘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는 호출이 다 된 거니까 이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result라는 값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SQLi 쿼리 해서 select from plan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모든 학습 계획서의 정보가 이곳에 저장이 됩니다. 그럼 저는 그것을 활용해서 작업을 할 건데요. 여기 이제 학습 계획서 결과 밑에 셀렉트 창을 만들 겁니다. 그 전에 이 셀렉트에 선택한 값을
폼 태그를 이용해서 전달을 할 거니까 폼 태그를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select 그리고 class 하고 name은 plan id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onChange를 사용을 해서 만약에 select의 값이 변경되었을 때 홈 태그가 서브밋 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옵션 빈 옵션 값 하나를 넣어주고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그 리스트가 옵션 리스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할 건데요. 여기에는 이제 PHP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제 while문을 이용해서 MySQL 패치 어소시에이트, 패치 어속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아마 좀 많이 해봤을 텐데, 전 여기서 for each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for each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리절트 값을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key랑 value라는 값을 리절트에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게 옵션 값에 value 고의 value id 입력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포이치라는 값은 여기에 있는 이 result라는 값에 있는 배열에 있는 정보를 하나하나 다 호출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 배열의 행의 개수가 이 키가 돼요. 그래서 0, 1, 2, 3, 4 이렇게 숫자가 증가하면서 이 키 값이 증가하고요. 그 해당하는 값에 있는 밸류 값을 여기 출력해 주게 됩니다. while가 패치 어속을 이용해서 하는 거랑 거의 유사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기 편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도 이걸 많이 사용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용법을 알고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value, sub 여기다 클래스 네임으로 해야겠네요. 하면은 여기에는 그 해당 수업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전달하는 값은 id 값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해당 값이 plan id라는 id 값이 되겠죠. 그럼 그 id 값을 기준으로 해서 출력해 줄 결과물을 호출을 해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고 우리 한번 결과 화면을 좀 보도록 할까요? 결과 하면은 요게 이제 셀렉트 창이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값을 제가 다 지워서 지금 테스트할 값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미의 값을 다 넣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이쁘게 다 넣어야 되는데 대충 다 넣을게요. 네, 이렇게 하고 결과로 가면은 여기 웹 프로그래밍이라는 리스트가 생성이 됐죠? 네, 이렇게 하면은 된 겁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불러와서 여기에 웹 프로그래밍이라는 제목을 출력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조금 이 부분이 좀 못생겼죠? 요거 조금 수정해 주겠습니다.
클래스. 여기 말고 요 앞에다 쓰는 게 좋겠네요. 클래스는 셀렉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을 이용을 해서 너비는 100%의 너비를 가지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요. 한번 볼게요. 조금 이뻐졌네요. 근데 아직 조금 더 손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가 조금 띄어쓰기가 되면 좋을 것 같고, 얘가 지금 카드 형태로 이렇게 음영이 들어가는 모양이 돼 있잖아요. 얘도 그렇게 한번 좀 작업을 해줄게요. 카드라는 값을 넣어주고, 여기는 그냥 BR 태그 이용해서 줄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도 이제 카드 모양으로 쭉 뜨게 되고, 여기 밑에랑 좀 구분이 됐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모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값이 전달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값은 제가 요거를 작업을 안 했네요. 폼 태그 작업을 하나도 안 했네요. index.php의 id에 플랜 리절트 플랜으로 되고, 메소드는 포스트로 할 겁니다. 개수로 해도 되지만 포스트로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플랜 id라는 포스트 값이 이 리절트 플랜이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불러와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선택한 값에 의해서. 그러면은 저희는 그 값이 있을 때 하는 행동을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 값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플랜 id라는 값이 있으면 리절트 플랜, 그래서 플랜의 값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랑은 다른 게 이거는 해당하는 정보만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네. 하고 포스트 플랜. 네, 이렇게 하면은 id 값이 이 플랜 id와 동일한 값을 이 리절트 플랜에 넣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로우 값에 그 패치를 이용을 해서 MySQL i 패치 속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는 이제 단일한 값이 들어오겠죠. id 값으로 했으니까 그 단일한 id 값에서 나온 정보를 이 row라는 값에다가 저장을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에다 이제 추가적인 정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모든 정보를 출력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입력을 할 때 우리가 컨텐츠라는 부분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다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기가 좀 보기도 불편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좋지 않아서 이렇게 다 묶었잖아요. 그럼 요거를 다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나눠줘야 돼요. 그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거기에 explode, 우리 지난번에 이거 사용해봤죠? 그래서 요 샵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정보를 나누어 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배열로 저장이 되는데 컨텐츠 0번은
백그라운드가 되겠죠? 그리고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제 번호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이제 다 됐어요. 이제 여기 있는 값을 넣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부터 한번 작업을 해볼까요? 네, 로 여기에 그 작성자의 그레이드 등급이 출력이 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름이 들어갈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메일이 들어갈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스키서 결과. 그래서 웹 프로그래밍 입력을 하면, 자, 다시 볼게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웹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이렇게 입력했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여기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잘 동작하는 거 확인했으니까 계속 작업하겠습니다. 여기는 멘토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작업을 했을 때 멘토의 그레이드는 작업을 하지를 않았어요. 멘토의 이메일과 이름만 넣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교사로 놔두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멘토 이름은 멘토고요. 그리고 여기는 멘토 이메일. 네. 하고 여기는 서브가 될 거고요. 강좌명은 네, 클래스 네임이겠죠? 네. 하고 자,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우리가 지난번에 넣었던 것처럼 여기 백그라운드 개설 배경은 백그라운드라는 것으로 저장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아까 컨텐츠라는 변수명으로 만든 배열에서 값을 불러올 겁니다. 컨텐츠 해서 0번 할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1번, 그리고 여기는 2번, 여기는 3번 이렇게 쭉 해나가면 됩니다.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네. 단순 반복하는 작업이 많네요. 하고 여기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될 거예요. 12, 13, 14, 15, 16, 17, 8, 9, 20, 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21, 마지막 22. 네, 이렇게 하면은 모든 값을 다 넣어봤죠. 한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케스 결과. 일단은 모든 칸이 다 비워졌어요. 요 부분 빼고 자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학생의 그 작성자의 정보, 멘토의 정보, 그리고 교과 과목 쭉 하고 마지막 등급 기준까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LMS의 기본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화면을 디자인하고 로그인 기능을 넣고 거기에 학습을 설계할 수 있는 입력 창을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고 그 결과를 출력하는 간단한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LMS라고 하면은 이런 기능 말고도 뭐 시간표를 만든다든지 수강 신청을 한다든지 하는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이렇게 단순한 기능 하나하나를 만들어 가면서 그 복잡하고 큰 규모의 프로그램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을 통해서 간단한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그런 프로젝트 또 한번 도전해서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